네, 반갑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뭐 한 일주일 쉬고 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마 또 다 리셋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천천히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잠깐 정리도 한번 하고, 오늘 차가 감소 보험금을 완전히 산정하는 방법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아마 10월 달부터는 20분 정도 더 늦춰져서 7시 20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아마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 2. 오늘 며칠이죠? 9월? 네, 9월 30일.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7, 8에 날짜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첫 장면 보면 아 이게 며칠 날 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하게 되면은 보장해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적과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하고 적과 이후에는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한 위험 몇 가지요? 7가지에 한해서 한정해서 보장을 하더라. 그죠? 근데 이 적과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특약으로 부보장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였죠? 일소하고 일소 부보장. 그 다음에 가을동상에 가을동상의 부보장. 이거는 이제 부보장이니까 일소 부보장을 선택을 했다. 일소 부보장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장을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 해주지 않겠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제일 먼저 받아보시면 계약 조건이 맨 위에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계약의 형태가 보장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소 부보장 선택 또는 가입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적과 종료 이후에 일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계산에 산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보장의 의미를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일소와 가을동상의 부보장의 선택 또는 가입을 했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하는 부분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얘는 적과 이전에 종합위험으로, 종합위험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 자연재해 그 다음에 조수해 그 다음에 화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약으로 첫 글자만을 따서 자, 조, 화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죠? 자조화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하신 분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험의 범위를 줄여서 가입하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이름이 적과전 특정위험. 몇 종? 5종 한정.
및 이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7가지 한정, 특정한 위험 7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암기 코드가 강태우 지 집에 불이 났는데 저거 집에만 불이 난 게 아니고 일가가 다 불났다고 해서 일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강 이게 뭐예요? 강풍,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일소, 가을 동상해. 이게 나중에 이제 강태우 지지파 일가 이거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과 전에 종합 위험이 아니고 5가지 위험으로 한정해서 보장하는 방식. 여기에서 이 5가지 종류는 태, 우, 지, 집, 화. 여기 당연히 성이 강씨니까 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 그래서 적과전 종합 위험 2라고 하는 보장 방식은 원래의 의미는 아니지만 2 했으니까 2가지 보장 방식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 위험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과실에 한해서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에 한해서 1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나무는 특약이에요.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보통 계약으로 주계약으로 등록을 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적과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보장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착과 감소 보험금. 오늘 주제가 오늘 이거예요. 적과 이전에 종합위험이든 특정위험이든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 더불어서 적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은 과실 손해 보험금. 그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딱 2가지예요. 이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 아니면은 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손해평가의 방법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날 아마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착과 감소 보험금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 공식이 암기 코드가 착, 미, 자, 가, 보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랬죠. 그죠? 착이 뭐였어요?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량. 그다음 미 보상. 얘는 감소가 아니고 감수량이라고 그랬죠. 감수량. 그다음 세 번째가 착, 미, 자기 부담 감수량. 자, 이렇게 계산되어진 거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가입 가격. 이때 이 가입 가격은 단위가 뭐겠어요?
원이겠죠. 킬로그램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장 수준 또는 보장 비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착, 미, 자, 가, 보 이렇게 외워야 돼요. 과실손해보험금은 누미자가라고 했죠. 누미자가 누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의 가격. 그래서 저가된 종합위험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착미자가보, 누미자가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착과 감소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착과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이 뭐 했을 때 줄어들었을 때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의 개수가 줄어들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소 감소의 의미부터 먼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들었을 때를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소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감소량이라고 하는 감소의 의미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감소량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즉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로 줄어든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감수라는 이 표현 안에는 오로지 순수하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보장해주는 재해로 줄어든 것들만 포함이 돼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더라. 그래서 국민지원금도 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려고 하니까 무작정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럼 이 자영업자가 전년도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매출했던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보다도 올해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년도 매출보다 올해 매출이 감수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의 의미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니까 농작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착과 감소량은 평년에 비해서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들면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착과 감소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평년에 비해서. 평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평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는데 평년. 일단은 평년은 기본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보험 가입하기 직전,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5년간. 보험 가입 직전 5년간에 이 계약자가 이 5년 동안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조사가 있어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불러요? 저가 후 착과수. 그래서 가입 직전 5년간에 저가 후 량으로 하면 착과량.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이 저가호 착가량도 평균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평균치예요. 요거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지역의 표준값을 갖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 평년을 모르면 항상 가지고 와야 되는 게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가져오는 수확량이다. 그렇죠? 이거 역시 가입하지 않은 게 2번 있었다고 하면 그 2번치의 평균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1과목에서 따로 배우게 될 건데, 평년 착과량 또는 나중에 보면 다른 과목에서, 다른 그 품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놈은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에 5년 동안에 그동안에 조사되었던 저가호 착과량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평균, 이것들을 가중평균에서, 가중평균, 그럼 얼마만큼을 가중하느냐 하니까 저가호 착과량에는 보험에 가입한 횟수만큼 가중하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가중평균합니다. 이거를 산식으로 적으면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저가호 착과량의 평균치를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험에 가입을 한 만큼의 평균치를 A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가중을 준다고요? 전체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만큼, 요거를 나중에는 Y라고 표기를 해요. Y. 그 다음에 플러스 표준 수확량의 평균치를 B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횟수만큼 가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횟수가 전부 가입을 했다면 몇 번? 5번. 그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를 빼버리면, 5번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횟수를 빼버리면 가입하지 않은 횟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 5분의 전체 중에서 얼마? Y를 빼주면 이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횟수만큼의 가중치가 들어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여기다가 보정계수가 붙습니다. 그 보정계수는 뒤에 산식을 살펴보면 C, D분의 C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C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표준 수확량 중에서도 표준이 되는 거, 그걸 뭐라 부르냐 하니까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C 값은 금년도에 보험에 가입하는 해의 금년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을 하고, 이 D 값은 이런 기준 표준 수확량들의 평균을 뜻해요.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개념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1과목에 놓여져 있는 이 식이 이렇게 안 돼 있죠. 1과목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굳이 이걸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1과목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렇게 하고 보정계수 D분의 C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요. 풀어보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집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실제로 같아지는가? 5 마이너스 Y? 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5 마이너스 Y. 제가 1로 착각을 했습니다. 전체로 했을 때.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5 마이너스. 그러면 이 식하고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요 식하고 똑같아져요. 한번 해볼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의 개념을 아직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혹시 복잡한데 저걸 왜 설명하지 하는데 요 개념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횟수만큼의 저가와 착가량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표준 수확량이 가중 평균치를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 산식은 1과목에서의 산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이걸 풀면은 요 식이 된다는 거. 풀어보면 여기 있는 보정계수 요거는 빼버리고 요 식만 살펴보면 자, A 플러스 자, 여기서 요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B 곱하기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분의 Y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풀어지겠네요. 그죠? 여기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나요?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니까 얘들은 날아가고 날아가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 B 마이너스 B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풀어보면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다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어디 간다? 요걸 앞으로 이렇게 갖고 올게요. A 곱하기 5분의 Y 자, 여기서 B 묶어낼게요. B 묶어내면 B 앞으로 올 거고 마이너스 여기는 1이 되겠죠. B를 하나로 묶어내면 여기 앞에서 1 마이너스 5분의 Y 맞나요? 1 마이너스 5분의 Y하고 요게 같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1은 5분의 5가 되니까 5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통분하면 5분의 5 마이너스 Y 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 풀어보면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푸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산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개념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년 착과량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달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년 착과량은 다른 품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에 5년 동안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무슨 조사를 해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저가 후 착과량과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착과량이 없으니까 가져오는 값이 해당 지역에 있는 해당 품목에 해당 수량에 해당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와서 각각 저가 후 착과량에는 어떤 값을 가중하더라? 가입한 횟수만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에는 가입하지 않은 횟수만큼 가중 평균에서 얻어진 실제 수확량이다. 예상 수확량이다. 얘는 예상 수확량이에요. 예상 수확량. 이 과수원에는 이 농가에는 조사를 안 해봐도 평년에 이 정도는 수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상 수확량이에요. 예상 수확량. 그럼 왜 이 예상 수확량이 필요로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수원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과수원에 어느 정도 수확을 할지 어느 정도 나무의 과실이 달릴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처음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 과수원에 사과가 배가 몇 개 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적과를 다 끝내고 나서 1차 적과 끝내고 2차 적과 끝내고 최종적으로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쯤 돼서 끝나고 나보면 그때에 이 과수원에 올해 이것들을 키울 거야, 이것들을 수확을 할 거야 하고 남아있는 과실들이 실제로 올해 수확할 착과수가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이 과수원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더라? 보험 가입 금액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 보험 가입 금액이 만들어져야 보험료도 산정이 될 거고 기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수원에 몇 개가 열릴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과수원에 이 정도는 열릴 거야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더라? 이 예상 수확량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상 수확량인 평년 착과량의 용도가 제일 먼저 쓰는 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 그게 뭐예요? 가입 수확량.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라고 불리우는 이 놈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뭐로 사용한다? 가입 수확량으로 사용을 해요.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 평년 착과량의 100%를 뭐로 한다? 가입 수확량으로 해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은 뭐 곱하기? 가입 수확량 곱하기 정해놓은 가격이 있겠죠.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가입 가격. 요렇게 해서 뭐를 정하더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의 용도가 뭔지를 알겠죠. 일단 평년 착과량은 얘는 예상 수확량이구나. 뭐 하기 위해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상 수확량이구나.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입을 했을 때 저가와 착과량,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표준 수확량. 이거를 나중에는 보존계수인 D분의 C로 곱해서 값을 산정하더라. 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착과 감소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은 평년에 비해서 이 과수원의 평년에 10,000개가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뭐 1,000원이다 라고 했다면 뭐 가입 수확량이 뭐 10,000kg가 나왔다고 하면 가입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에 1,000만 원짜리로 가입을 했는데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키로가 7,00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킬로가 줄은 거예요? 3,000kg가 줄었죠. 이때 이 줄어든 이 3,000kg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착과 감소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이게 양이니까 곱하기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과중. 이 가입 과중을 곱해서 수를 뭐로 바꾼다고요? 양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평년에 비해서 올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달려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세보면은 평년에 비해서 저가 후 착과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 차이값을 뭐라 부른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보장하는 방식이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했을 때, 적과 전에 특정한 위험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가입한 품목이 보험의 목적이 사과, 배냐, 단감, 떫은감이냐에 따라서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방금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적과 전에 뭐로 가입을 했을 때?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적과 전에 뭐로 가입을 했을 때?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했을 때. 품목이 사과, 배일 때. 품목이 단감, 떫은감일 때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장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적과 전 종합위험입니다. 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내가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다. 그런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의 형태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조수해나 화재로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발생한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아니면 자연재해만 오는 경우, 아니면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같이 온 경우, 아니면은 자연재해와 화재가 같이 온 경우, 즉 뭐는 꼭 끼어요? 자연재해가 끼어요. 얘는 뭐가 빠져 있어요? 자연재해가 빠져 있죠. 그럼 이 자연재해가 들어가는 거하고 자연재해가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연재해가 온다고 하면 그 과수원에 전체 피해가 발생합니다. 냉해가 오면 이 과수원의 기퉁이에만 냉해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과수원 전체에 뭐가 온다고요? 냉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수해가 오거나 화재만, 화재는 전부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조수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멧돼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과수원에 천주가 있으면 천주 전부 다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새가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새가 이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차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 피해냐 일부 피해냐 그거를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방금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피해냐 일부 피해냐. 그래서 자연재해하고 조수해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 이거는 뭐로 해석을 하라? 자연재해가 왔구나, 즉 전체 피해를 입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적과 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공식도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죠. 평년 착과수에서 뭐를 빼주면 적과 후 착과수를 빼주면 뭐를 구할 수 있더라?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할 수 있더라. 자, 평년에 이 과수원에 10,000개 정도 열린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입을 할 때도 10,000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왔을 때 냉해가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 평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을 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피해가 보상하는 죄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말 그대로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장하는 죄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장하는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태풍이 왔는지 냉해가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기상청 자료. 기상청 자료 딱 들어가면 그 해당 지역에 비가 왔는지 안개가 꼈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바람이 불었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불었는지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자료를 확인한다고요? 기상청 자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병해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병해충으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보상하는 죄로 죽었는지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연구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의견서. 그 다음에는 손해평가를 한 분. 손해평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평가인이 봤을 때 이거는 보상하는 죄가 맞습니다라고 이런 세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럼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뭐를 촬영한다고? 사진. 이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재해가 왔다고 하면 그 과수원에 전체의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는 해당 과실의 피해가 우박을 맞은 건지 냉해를 입은 건지 자세하게 해당 피해를 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평가사분들, 여러분들 평가사가 되고 나면은 휴대폰 앱으로 전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적과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하기 전에 맨 먼저 무슨 조사를 한다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는 무슨 조사를 할까요? 그 다음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슨 조사를? 아무 조사를 안 합니다. 아무 조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적과 전에 내가 가입을 한 보장의 형태가 무슨 위험으로? 종합 위험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 우박이 왔든 태풍이 불었든 냉해가 왔든 봄동상해가 왔든 상관없이 뭐만 조사하면 된다고요. 종합 위험으로 보장을 하는 거니까 그 재해 유무는 상관이 없죠. 이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보장을 하고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 먹고 호강했다, 살이 폭 쪘다, 기타 자연재해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자연재해가 왔다면 이건 보상하는 손해가 맞네. 그러니까 이게 보상하는 손해인가 아닌가만 판단을 하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입었는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다.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피해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 피해의 원인이 보장하는 손해인가 아닌가만 확인을 한다고요. 그 확인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무슨 조사를 하느냐 하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끝나고 나서 무슨 조사를 한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피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적과 후 착과수가 어떻게 될까요? 평년보다 줄어들겠죠. 그죠? 그 줄어든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고. 그러니까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하면 이게 좋아요. 그 중간에 보장하는 재해만 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접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피해의 정도를 따지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피해의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피해 정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적과 이전에는 수확기가 아니죠. 과실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과실이거나 아니면은 꽃봉오리의 형태일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는 그냥 꽃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또 피해 정도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적과라고 하는 것이 1차 적과도 하고 2차 적과도 하고 계속 따내거든요. 피해 정도를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왜 이 계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계약한 계약자는 보장하는 손해가 오면 뭐만 확인한다고요? 피해 사실 여부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의 원인이 보장하는 손해인가 아닌가만 판단할 뿐 별도의 착과 피해나 낙과 피해나 이런 피해 정도를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국은 뭐로 그러면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느냐니까 적과가 끝나고 나서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평년에 비해서 적과 후 착과수하고 비교를 해서 그 줄어든 것만큼을 100% 뭐로 인정을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같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해로 인해서 혹은 화재로 인해서 그 피해 규모가 일부 어디에?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일부라고 했습니다. 피해의 규모가 일부일 때, 그리고 그 원인이 뭐일 때?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피해의 규모가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었을 때. 자, 1000주 정도 심어져 있는 과수원이 있어요. 이 과수원에 나무가 1000개 정도가 심어져 있어요. 멧돼지가 와서 한바탕 뛰놀고 갔어요. 그럼 여기에 나무가 한 30주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30주. 그럼 일부 피해겠죠? 3% 정도니까. 그러면 이 정도 피해 입은 걸 갖다가 이 산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게 보험의 역선택이라고 그래서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0주 피해를 입었는데 적과를 일부러 많이 해버리거나 혹은 일부러 그를 우리나라의 계약자, 우리 농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99.9%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0.001% 뭔가 좀 힘들었는지 스스로 가지를 부러뜨리고 이거를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부 피해가 발생을 하면 전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산식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니까 기본적인 거는 요거죠.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이거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도로 해요. 평년 착과수에서 적하 착과수를 뺀 것을 요거를 한도로 해서 미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미인하게 되면 미니멈의 약자로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값.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민 A, B, C 하면은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A, B, C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작은 거. 10, 20, 30. 그럼 이 값은 10. 그러니까 이게 민 붙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골라라?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평년 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있어요. 최대
인정 피해율. 근데 일부 여기에서는 피해가 어디에만 생긴 거예요?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면 전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제일 높은 거. 예를 들어 육아 타박률이 10%, 나무 피해율이 20%, 낙엽 인정 피해율이 15%였다면 이때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인 뭐다? 20%. 근데 육아 타박률이나 나무 피해율이나 낙엽 인정 피해율 이 세 가지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는데 피해의 규모가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뭐만 뜻하겠어요? 나무에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서도 뭐를 뜻하더라? 나무 피해율을 뜻하더라. 나무 피해율.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뺀 값하고 평년 착가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인 나무 피해율을 곱한 값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거? 작은 거. 작은 거.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커버렸다면 뭐를 하겠다고요?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얘가 평에서 적을 뺀 값보다도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얘를 한도로 해서 이거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 얘는 전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산식인데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산식이 얘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값일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건지 저가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던 건지 어떤 이유가 생겼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은 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 한도를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로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나무의 피해 유형은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거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수확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때의 나무 피해의 유형은 죽었나 살았나를 판단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다? 고사나무를 확인을 합니다. 고사나무. 자, 이때 고사나무라고 하면 고사나무의 정의가 우리 업무방법서의 통칙편에 나와 있죠. 고사나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 첫 번째. 그거 앞에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이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수 잘하거든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를 뭐라고 한다? 고사나무.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확불능이라고 있어요. 자, 수확불능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것도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얘들은 보험 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지만 나무는 살아 있어서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 그러니까 수확 불능과 고사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고사나무는 나중에 나무 손해보장에 가입을 하면 얘는 나무는 뭐 해요? 보상하지요? 과실도 보상을 해요. 그런데 수확 불능은 과실은 보상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만 나무는 보상을 안 해요.
차이를 아시겠죠? 공통점은 둘 다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전부 피해로 본다는 거예요. 전부 피해. 그 다음에는 고사도 아니고 수확불능도 아니고 피해는 입었어요. 그런 나무들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일부 피해 주수 나무, 일부 피해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하더라. 자, 나무 피해율이 앞으로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는 어디에 가입을 했나요? 적과 이전에 어떤 위험으로?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발생한 재해가 종합위험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거로만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전체 피해예요? 일부 피해예요? 그 피해 규모가 일부 나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조건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조건으로.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건데 우리가 6회 때 나온 문제인가? 6회 때 문제 딱 착각함수 보험금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피해 규모가 일부 나무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다? 얘는 무슨 피해일 때? 전체적인 피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럼 일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계산을 해주더라. 그죠? 그 피해가 발생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죄로 죽은 나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험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지만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 그리고 일부 피해를 입은 나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더라. 확인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로 나눠주더라? 실제 결과 주수로. 실제 결과 주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실제 결과 주수는 날짜의 기준이 조사일자 기준이다, 가입일자 기준이다. 보험에 가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내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 인수제한 제외, 그죠? 유목 제외. 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나무의 피해율을 산정을 할 수 있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율이 20%가 나왔다. 평년 착가수가 만 개가 나왔어요. 그럼 20%는 몇 개? 2,000개가 멧돼지로 인해서 혹은 새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수가 되겠다. 근데 평년 착가수가 10,000개인데 저가 착가수가 7,000개라고 했다면 이 착가 감소가 몇 개예요? 3,000개가 되겠죠. 그죠? 이 1,000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한다고요? 큰 거, 작은 거. 얘가 3,000이고 얘는 2,000이 되니까 작은 쪽을 뭐로 한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해되시죠? 이 미니멈이 뭐다?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값? 작은 값.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3,000을 택하고 싶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작은 쪽인 어느 쪽? 2,000을 택하고 싶겠죠. 그죠? 자, 이게 적과 전에 종합비용으로 가입을 했지만 발생한 재의 형태가 뭐일 때?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전체예요? 일부예요? 일부. 어디에만? 나무에만 그 피해가 국한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더라.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복잡한 거예요. 1번 유형은 그게 품목이 사과배이든 탄감 떫은 감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번 유형은 품목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자, 2번 유형은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적과 이전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적과 전 종합위험으로 가입하거나 적과 전 특정위험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했다.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자, 이때 5종 한정이라고 하면 어떤 재해들? 강풍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죠? 강, 태우, 저거 지배, 지배,
불이 난 거죠. 이러한 재해로, 이러한 재해가 왔을 때. 자, 적과 이전에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계약자는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한 계약자입니다. 재해가 강풍,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세 가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우박으로 인해서 유가 타박률,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자, 이 세 가지는 잠깐 쉬었다 설명하겠습니다.